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TV, 이런 TV의 혼남 MC 변정국입니다. 오늘은 주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불문율인데요. 불문율, 스포츠에서는 불문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해서는 안 될, 혹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뭐 규칙이나 공식적인 룰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야구 혹은 축구, 배구, 농구에서도 반드시 그냥 선수들끼리 지키는, 뭐 때로는 눈을 감아주는 그런 예의, 전통? 전통이라고 하면 좀 웃긴데, 전통 아닌 전통, 뭐 예의 아니면 예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죠. 얼마 전에 이제 프로야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점수차가 많이 나고 있었어요. 8점인가 9점 정도의 점수차가 나고 있었는데, 2루에 있던 주자가 3루로 도루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루라는 것은, 도루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선수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 투수나 포수는 굉장히 긴장을 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달리기가 빠른 주자가 1루나 2루에 있으면 투수들은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언제 어디서 뛸지 모르니까. 주자가 1루에 있을 때랑 2루에 있을 때, 그리고 3루에 있을 때는 그 투수에게 다가오는 압박감 수준, 압박감의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투수들은 항상 긴장을 하고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점수차가 많이 난 상황, 이미 승부는 기울어졌다고 생각이 되는 상황에서 그쪽 1점을 더 내보겠다고, 앞서가는 팀이 1점을 좀 더 내보겠다고 2루에서 3루로 이렇게 도루를 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고, 뭐 그렇게 점수차가 많이 났을 때 도루를 하는 행위 자체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할 땐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도루를 하게 되면 자기 기록이 올라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점수차가 많이 난 상황에서는 상대방도 잘 져야 됩니다. 지는 것도 사실 방법이에요. 이길 때 잘 이기는 것도 방법인데, 질 때 효율적으로 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축구로 따지면 5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5대 0으로 지고 있으면 리그에서는, 리그 경기는 이제 뭐 며칠 있다가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5대 0 좀 따라가고 이겨보겠다고 막 선수 막 바꾸고 죽기 살기로 뛰어봤자 사실 5대 0이라는 스코어는 뒤집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후보 선수들을 기용한다든지, 평소에 잘 못 뛰었던 선수들을 기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자신들이 해보지 못했던 플레이를 연습 아닌 연습을 해본다든지 하면서, 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대신 지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얻을 수 있을 거를 다 얻으면서 지게끔, 결국 효율적으로 지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노련함입니다, 팀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점수차가 많이 난 상황에서는 당연히 선수들, 상대 지고 있는 팀은 약간 마인드가 늘어지기 마련이고요. 평소 때 하지 않았던 플레이들을 연습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안 그래도 져서 열받는데 막 축자삭자 달려드니까 얼마나 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불문율 아닌 불문율을 어긴 팀에게는 응징이 들어가요. 야구에서는 이제 응징을 가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실제 공을 가지고 왔는데, 공을 이렇게 앞으로 던지잖아요. 던질 때 일부러 이제 미끄러진 것처럼 이렇게 훅 던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공이 타자로 날아가겠죠. 그런데 그 정말 눈 깜짝할 사이, 눈을 깜빡 뜨고 나면 투수의 손에서 공이 떨어지면 포수의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이게 걸리는 시간이 뭐 1초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160, 뭐 150km에 가까운 속력으로 던지다 보니까 피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대놓고 맞추려면 정말 피할 방법이 없는데, 불문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나 기분 나쁘라는 이유로 이제 공을 던집니다, 상대방한테.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맞는 팀도 알아요, 그걸. 자기네들이 상대방을 좀 자극하는 플레이를 했구나라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을 맞으면 또 기분이 나쁜 게 또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근데 이 불문율이라는 말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팬의 입장에서, 자, 햇번의 입장에서 보면 돈을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갔어요, 야구장에. 근데
나름대로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다 이거야. 근데 벌어지면 이기는 팀에서는 뭐 벌어졌다고 쉬엄쉬엄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모습 보고 싶겠어요? 절대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연기자가 뭐 무슨 영화제 뭐 수상을 따놓은 당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연기 뭐 대충 할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이야. 당연히 나는 돈을 보러 가서 선수들이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를 하는 걸 보러 갔단 말이야. 그런데 또 미적지근한 플레이가 나오면 그거 자체로도 팬들을 좀 기만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반대로 지고 있는 팀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는 것도 어느 정도 껏 져야지 몇십 점 차 났다고 막 연습 경기처럼 막 한다 그러면 팬 입장에서도 막 짜증이 나요. 1.2점이라도 더 어떻게든 따라가서 좀 재미있게 경기를 좀 풀어나가야지만 이게 뭐 팬의 입장에서 하루 이틀 즐거울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야구장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정말 스트레스 풀러 갔는데 스트레스 쌓이는 경기를 봐봐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팬의 입장에서 보면 불문율이 도대체 뭐냐. 아니 쉬엄쉬엄 띄워주는 게, 지고 있는 팀 눈치 봐주는 게 그게 프로의 경기냐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경기나 시즌을 길게 봐야 된다. 그 팀도 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것은 팬이나 혹은 그날 경기, 그러니까 점수차가 많이 나는 경기에서는 우리가 조금의 아량을 베풀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끼리 이렇게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팬의 입장이기 때문에 팬의 입장에서 보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불문율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걸 해도 된다고, 막말로 그 플레이를. 근데 하지 말라는 건 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짜증나는 일이긴 합니다. 자기네들이 돈 돌려줄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불문율 논란에 쌓였던 경기가 8점 차 경기였어요. 8점 차가 이렇게 났고, 그 경기가 8점이나 나서 이제 사실 승부의 추세는 기울어졌다고 이렇게 보여줬던 경기였는데, 재미있는 거는 8점 차로 지고 있던 그 팀이 그 며칠 전에 11점 차인가를 뒤집혔어요. 11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그 경기를 뒤집혀서 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팀에서는 뭐예요? 11점, 12점 났을 때 상대방이 불문율이라서 쉬엄쉬엄 했나? 아니죠. 1.2점 어떻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뒤집기까지 했는데, 그것을 당해봤던 팀 불문율을 이유로 이게 아니라 뭐 상대방이 좀 자극하는 플레이에 열받았다고 막 이렇게 빈볼을 던지고, 이게 이제 공을 일부러 맞추는 행위를 빈볼이라고 그러는데, 빈볼을 맞히고 뭐 이랬다는 거는 참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농구에서도 약간 불문율 아닌 불문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구에는 이제 슈퍼스타들이 있어요. 우리 왜 NBA 미국 프로농구를 예를 들어 보면, 미국의 프로농구에는 뭐 슈퍼스타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 마이클 조던, 후계자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르브론 제임스나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경기 중에 그 선수가 공을 잡고 빠르게 치고 나간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수비도 없고 앞에 이제 노마크 찬스예요. 마킹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을 때면 굉장히 이제 멋있고 화려한 덩크슛을 선보이게 되는데, 사실 덩크슛을 선보이려면 이렇게 탄력이 빠르게 달려와서 탄력 있게 점프를 뛰어서 뭐 공중에서 막 돌고 막 해갖고 이렇게 막 덩크슛을 꽂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 가만히 보면 발을, 농구에서는 워킹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3발 이상 걸으면은 파울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한 4걸음 정도 걸어요. 그래도 사실 심판이 아무 말 안 해요. 왜냐? 그냥 팬들에게 일종의 쇼타임이 허용이 된 거예요, 그때는. 물론 뭐 5, 6발 걸으면 안 되겠지만 한두 발, 한 발 정도는 봐줘요. 그냥 일부러 봐줍니다. 그냥 팬들을 즐겁게 하고. 왜냐면 그냥 누가 봐도 그때는 노마크 찬스고 골이 그러니까 골을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찬스이기 때문에 그냥 선수가 대충 4발 정도 걸어서도 화려한 덩크슛을 하면 또 이렇게 봐주게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꼭 굳이 뭐 불문율 얘기를 하면 좀 재밌는 건 그 야구에서 홈런을 치면 이제 홈런을 친 타자가 이렇게 베이스를 돌면서 옆에 있는 주루 코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이렇게 부둥켜 안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칙으로 따지면 그거 아웃이에요. 코치가 선수의 몸을 뭐 어딘가에 이제 신체 접촉이 일어나면 아웃이 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웃이라고 주장 안 하죠. 왜냐? 너무나도 기쁘고 그냥 홈런을 쳤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참 규칙을 지켜야 되느냐, 원칙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의 아량을 베풀어야 되느냐는 정말 보는 관점에 따라 너무나도 다릅니다. 참 그래서 이 불문율이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재밌는 불문율은 아닌데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프로야구에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적인 행위 때문에 그래요. 자, 프로야구 선수는 말 그대로 직업이 야구예요. 그래서 경기장에서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런 선수들도 당연히 사람인지라 사생활이 있기 마련이고 경기 이후에 혹은 경기가 없는 날은 사생활을 즐기죠. 그런데 이제 모 구단의 선수가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한 명의 선수는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프로야구 선수가 몸담고 있는 리그 자체의 룰이 있죠.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선수에게는 몇 경기 징계를 내린다는 룰이 있고 또 그 선수가 속한 구단의 룰이 또 따로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리그 차원에서도 벌을 받고 구단 차원에서도 벌을 받게 돼요. 이 되게 참 프로야구 선수들은 엄청난 사회적 혹은 그러니까 이중 처벌 아닌 이중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죠. 만약에 어디 밖에서 사고를 치고 들어가면 기업 내에서도 자체 징계가 들어가고 뭐 법적인 또 처벌도 받으면서 두 번의 처벌이 가해지고 또 하나는 프로야구 선수들은 이제 팬들 야구 팬들 혹은 구단 팬들에게 또 한 번의 처벌을 받습니다. 진짜 이제 뭐 온갖 정말 이 된소리가 난무하면서 아주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는데 이 선수들이 정말 그렇게 무자비한 처벌도 아니죠. 당연히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선수들이 최근에 또 어떤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을 두고 선수들의 인성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스포츠카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선수들 나름대로도 본인 개인의 내면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프로야구 선수들 혹은 운동 선수들은 뭐 무식하게 운동만 했을 거야 라는 선입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무섭게 이런 일이 터지면서 다시금 교육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을 일으킨 두 선수가 속해 있는 구단은 연습 시간보다 1시간 전에 선수들을 모집해서 1시간 동안 일종의 군대로 치면 정훈교육이죠. 이런 것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 재밌죠. 참 재미있고 이 선수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책임을 직업적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처벌을 받듯이 심판들도 똑같습니다. 좀 최근에 프로야구판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LG와 넥센의 경기에서 참 이거 아마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희대의 오심이라 평가받을 만큼의 엄청난 오심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세이프인 상황에서 주자 2사 투아웃 만루 상황에서 3루수에게로 간 공을 3루수가 잡아서 2루에 던지면서 아웃을 시켰는데 누가 봐도 아웃이에요. 심판이 그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 정말 제가 좀 격양되게 표현해서는 지나가던 개가 봐도 그거는 세이브였어. 근데 심판이 아웃이었는데 심판이 과감하게 세이프를 불렀어. 뭐 요즘 말로 멘붕이 왔죠. 멘탈 붕괴가 왔고 1점을 이렇게 내준 그 투수가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투수인데 엄청 막 외국인 선수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심판은 그 자체로 그냥 한번 판정을 내리면 번복을 할 수가 없어요. 번복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케이스예요. 예를 들면 규칙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아니면 A라는 규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착각해서 B라는 규칙을 적용했을 때는 심판이 4명인데 그러니까 주심, 1루, 2루, 3루심이 있는 4명의 주심이 합의하에 판정이 번복이 될 수는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심판이 세이브라고 판정했으면 그냥 세이브인 거예요. 명백히 아웃이지만
그래서 이 투수가 정말 멘붕이 온 투수가 갑자기 평정심을 잃더니 급기야는 말로 홈런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한 점도 안 주고 끝냈어야 될 이닝을 심판의 실수 하나로 못 끝내다 보니까 이 선수가 정말 멘탈 붕괴 상태에 빠지면서 6점이나 헌납을 하면서 6대0의 스코어가 돼버립니다. 이거 말 많았습니다. 이 심판을 두고. 심판도 인간인지라 오심을 할 수 있었다는 말들은 누구나 동의를 하지만, 심판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그라운드 위의 심판이라는 건 뭡니까?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 내린 판정을 좀처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 상당한 딜레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견제를 하게 돼 있고, 사법부도 헌법 소원을 내던지 1심, 2심, 3심을 두면서 판사들의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혹은 판사들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쟁의 절차가 우리나라는 잘 되어 있죠. 제 아무리 권력이 높다는 대통령마저도 제한을 받는데, 프로야구 혹은 다른 스포츠에서는 심판의 권위가 있어줘야지만 공정한 경쟁의 게임이 되기 때문에 심판을 견제하는 또 다른 장치는 사실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카메라 기술이 워낙에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심판이 어떤 판정을 냈을 때는 카메라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판독을 도입하자,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자 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쪽에서는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기 시작하면 심판의 권위가 떨어진다 라는 말을 하면서 또 반대를 하고 있죠. 물론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되는데, 이 희대 오심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어떠한 절차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한국 프로야구, 약간은 답답하긴 해요. 심판의 권한, 심판의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거나 혹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미국 프로야구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시즌이 끝나면 각 팀에서 최악의 심판 하나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 심판의 많은 최악의 심판이라는 오명을 이제 받은 심판은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강등이 되고, 일부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너무 심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 모 감독님들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특정 심판이 특정 팀을 너무 봐주게 한다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시즌이 끝난 다음에 심판을 구단이 점수를 매겨서 좀 제한을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KBO 한국 프로야구위원회의 심판진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죠. 사실 심판은 좀 과감하게 말하면 철밥통인 것 같아요. 안 잘립니다. 우리나라 심판협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1군 심판들은 하나의 협회가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자기네들끼리 한 40여 명의 심판들끼리 돌아가면서 심판은 보지만 이 사람들이 일종의 철밥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잠깐 2군에 보냈다가 다시 1군으로 불려오거나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심판들도 자기네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항변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들로부터 발전된 모습이 없었다는 사실은 사실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심판 굉장히 잘못입니다. 우리나라 심판이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정말 와, 이거 어떻게 이런 것까지 잘 캐치를 해낼까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잘 잡아내시는 심판들인 것은 맞는데, 프로야구 판 혹은 프로야구 팬들의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졌고, 팬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이 높아진 수준에 맞게 심판 여러분들도,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 위원회도 좀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스포츠계 맨 처음 방송할 때 퍼펙트 게임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었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었죠. 어떤 선수가 퍼펙트 게임을 기록하기 위해서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둔 상황에서 이제 땅볼을 쳤고 1루로 이제 들어가서 베이스를 밟았는데, 그것을 명백한 아웃인데 세이프라고 판정하면서 일생일 때 한번 올까 말까 한 퍼펙트 게임 날려버렸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덧붙여서 드렸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오심을 했던 심판이 다음날
그 선수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온 관중 있는 앞에서 보여줬고 그냥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에 그 희대의 오심을 일으켰던 그 심판은 글쎄요, 전화로는 사과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팬들, 그날 상처를 받았던 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위해서 팬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날 주말 경기였거든요. 그 희대의 오심 사건이 발생한 게 이제 주말이었는데, 진 팀도 굉장히 억울하지만 이긴 팀도 굉장히 찝찝합니다. 사실 실제로 말로 홈런을 기록했던 그 오심 이후에 터져 나왔던 말로 홈런을 기록했던 선수가 그렇게 많이 막 좋아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자기네들도 알거든요. 그게 프로야구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흐름이 어느 순간 깨질 때 밀어붙이는 것이 잘하는 팀이긴 한데, 이 흐름이라는 게 그 선수, 그 팀 혹은 팀 내 선수들이 잘못해서 흐름이 빼앗긴 거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전혀 별개의 인물인 심판이 제3자가, 그리고 그 제3자가 내린 선택과 결정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이기는 팀도 찝찝하고 지는 팀은 이건 뭐라고, 우라통이 터져. 진짜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오심은 매년마다 있어요. 사실 오심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심판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도 일종의 불문율이고, 이런 불문율을 깨기 위해서 혹은 심판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감독이나 선수들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심판이 제일 권위가 있으니까. 심판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쁘면 글쎄요, 감정에 휩쓸리기 마련이죠. 휩쓸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휩쓸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글쎄요,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심판도 감독의 눈치를 보고 감독도 심판의 눈치를 보고, 물론 이제 1년에 최근에 있었던 일들 보면 심판은 감독의 눈치를 전혀 안 보는 것 같긴 하지만 누군가의 삶을 결정하고 혹은 누군가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사람이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거나 공정하지 못한 심판을 함으로써 미치게 되는 영향력, 우리가 살면서 좀 짜증나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제3자가, 다른 사람이 뿌린 영향력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거나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만큼 짜증나는 일도 없어요. 사실 남 탓하기도 뭐해요. 그냥 내 팔자련이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 참 가슴 속에 남아있는 천추의 한과 같은 아쉬움과 억울함을 삼키는, 그게 사람은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안 되는 것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의 중립성 혹은 공정성이 더욱 많이 요구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또다시 제한하는, 서로 제한하고 있는 이 시스템과 구조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글쎄요, 심판 참 굉장히 어려운 직업인 것 같고, 야구판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불문율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심판이 참 이 찰나의 순간에 판결하는, 그 판결할 때 당시에 그냥 눈으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규칙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당시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마음의 뉘앙스나 마음의 감정 따위가 수도 없이 복합적으로 계산이 돼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판결을 내렸던 그 심판이 그랬대요. 내가 갑자기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다, 뭔가 씌었나 보다. 그게 사람인지라 그런 건데, 참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향연이 참 때로는 웃는 결과도 가져오지만 때로는 굉장히 슬픈 결과도 가져온다는 것이 참 인생과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근에 정치권은 난립니다. 과거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
북한과에 대치하고 있는 NLL을 가지고 했던 발언들, 그리고 국내 최고의 정보기관이 행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아주 전국이 난리인데, 그 두 가지만 봐도 참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혹은 국내 최고의 권력기관,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천추의 권력이 때로는 잘못 사용되고 때로는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에서는 그 모든 걸 평가하는 건 팬들이고 정치 영역에서는 국민들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불문율이라는 주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낸 것도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살아있고 이 독수리, 예리한 눈을 가지고, 독수리와 같은 그 예리한 눈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또한 스포츠를 단순히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스포츠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세상에 적용시켜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거고요. 변종국의 스포츠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이제 예리한 눈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더 노력하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스포츠과가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는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또 다른 곳에서 더 재미있고 더 예리한 눈을 가진 콘텐츠 메이커로서 역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방송, 이런 TV는 저보다 더 훌륭한, 제가 제일 안 훌륭한 것 같은데요, 저보다 더 훌륭한 그런 MC분들이나 제작자분들이 오셔서 또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포츠가 별로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제 딴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무궁무진한 스포츠 얘기를 마음껏 풀어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어. 너무나 정말 즐겁고 행복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변종국의 스포츠과 재방송으로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이런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뭐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니까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 또 한번 박수로서 마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변종국의 스포츠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나? 변종국의 스포츠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언젠간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